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스트레칭 자주 하시는 편인가요? 예, 스트레칭을 사실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전혀 안 했었어요. 네. 환자를 보다 보면 계속 저는 이제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진료가 아니라 그냥 제 방에서 계속 앉아서 이렇게 환자를 보는 그런 스타일이어서 안 했는데 안 하다 보니까 네. 목과 어깨가 너무나 결리고 쑤시고 아파서 최근에는 이제 그리고 가동 범위도 줄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뭐 다리 쪽보다는 목 운동과 어깨를 움직여주는 가벼운 스트레칭은 최근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하시는 거는 이제 어깨나 목 질환 또는 이제 허리 질환이나 뭐 손목 이런 경우를 생각할 수 있지만 또 하나 이제 한의원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질환 중에 하나가 이제 발목 염좌입니다. 제가 오늘도 이제 염좌 환자 한 분이 새롭게 오셨었는데 보통 우리가 발목이 이제 이 발등이라고 치면 발등이 굽힌 상태로 보통 많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쵸. 가장 좋은 스트레칭은 발목을 신전해주는, 즉 발바닥이 굽혀주는 자세로서의 신전을 계속하면 좋은데 별로 이럴 기회가 없거든요. 그쵸. 저도 신전을 안 하다가 보니까 최근에 이렇게 발바닥을 이렇게 굽히는 자세를 하니까 발목, 특히 이제 우리가 복숭아 외가 쪽으로 막 당기고 엄청 아프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발목을 자주 염자, 삐끗하는 분들은 항상 굽힌 상태로 있다 어느 순간 강한 힘으로 한번 딱 삐끗하니까 인대나 그 주변에 건이 이제 손상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평상시에 스트레칭과 신전을 많이 했던 분들은 그럴 가능성이 훨씬 더 자유로워지고 잘 안 삔다 이거죠. 특히 이제 그쵸. 여름 같은 겨울에 이렇게 미끄럽거나 힘이 들어가거나 이럴 경우에 이제 발목 염좌 환자가 꽤 많은데 평상시에 발목 신전을 많이 통해서 발 쪽에 스트레칭 많이 하셨던 분들은 그런 어떤 질환도 많이 예방할 수 있을 뿐더러 두 번째로 어떤 질환이 생겼었을 때 그 이완 기관도 훨씬 더 짧아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아마 발목에 대한 이완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원장님들이 생각하셨을 때 꼭 시간을 내서라도 이 부위 스트레칭만큼은 놓치지 말고 실천해보자. 어떤 부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목과 어깨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스트레칭을 하는 이유가 근육의 어떤 문제점을 개선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질환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는데요. 또 하나 그 사실 이 목에 있는 이 목선 근육, 우리가 흉쇄 유돌근이라는 이 목선 근육과 어깨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승모근이라는 근육은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스트레스 유발 근육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이제 다른 근육과는 달리 뇌신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스트레스와 이제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다른 근육들은 자세의 문제나 아니면은 이제 근육의 이제 피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단축이 생기거나 아니면 늘어나거나 문제 생긴다면 이 두 근육은 그와는 또 별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문제 생길 수 있는데 그러면 또 자세가 틀어지고 더 안 좋은 형태로 변형이 되기 때문에 이런 근육은 목을 최대한 이제 이쪽으로 당기고 이 턱선을 약간 뒤로 집어넣고 어깨를 뒤로 이제 신전을 해주고 뭐 기지개를 해주거나 만세를 누리는 거 되게 좋겠죠. 그런 형태로서 승모근과 흉쇄 유돌근을 잘 풀어주는 게 첫 번째로 어떤 자세 유지에도 도움이 되고 두 번째로는 근육이 또 이완이 되면 스트레스도 개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적에서 이 두 가지 근육은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요즘 현대인들이 생활하면서 이 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피로를 높이는 부분 어떤 영향이 가장 큰지도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염창섭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아마 여기 계신 아나운서 분들도 꽤 많이 필요하실 거고요. 네. 여기 참석하신 우리 원장님께서도 많이 오늘 사실 진료를 끝나고 다 오셨는데 많이 그쵸. 피곤하실 겁니다. 첫 번째로 아마 가장 대표적인 건 아마 그 생활 패턴이 너무 바빠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네. 바빠졌고 두 번째로 이제 그와 더불어서 멀티플 플레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사실 그냥 하나만 딱 집중해서 뭘 해야 되는데 뭐 핸드폰을 보면서 업무를 하면서 이것저것 많이 하고 노래를 듣고 그쵸. 그런 일들이 복합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대에 그러니까 현대에 이제 그런 사람을 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살려고 하다 보니까 몸과 그다음에 이 두뇌 자체가 같이 계속적으로 활성화가 돼 있다 보니까 쉽게 이제 피로함을 좀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와 더불어서 또 하나 그 야근이나 밤에 일을 하는 것들도 많이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의 그 라이프 스타일 사이클 자체가 좀 이제 예전과는 다르게 많이 바뀌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업무가 좀 과도하거나 과로로 인해서 생기는 피로도 꽤 많은 것 같고 뭐니 해도 대표적인 건 이제 스트레스겠죠. 이제 스트레스가 결국은 자극인데 이게 이제 디스트레스로 와가지고 심한 안 좋은 쪽으로 자극을 받으니까 나타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시점에서 두 가지를 하나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앞서 이제 장관 원장님께서 이제 한의학적으로 피로, 이 만성 피로는 이제 허로에 좀 속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요즘에 이제 이 허로와 관련이 있는 어떤 현대의학적인 용어가 만성 피로 증후군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표현이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번아웃 증후군은 이제 만성 피로 증후군과는 또 다른 개념으로 의욕까지 많이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완전 몸이 지금 내 몸이 다 탔다, 할 거 없다 이거로서 어떤 육체적인 피로와 더불어서 정신적인 큰 이제 허탈감을 많이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래서 이 현대인들 제가 좀 이와 더불어서 이 우리가 허로 질환이든 아니면은 이 만성 피로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마음가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몸이 너무 약하면 사실 의욕도 생기지 않고 만사가 귀찮고 음식도 잘 못 먹고 입맛도 없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어떤 목표의식이 좀 생겨져야지만이 이 번아웃 증후군이 없어질 것이고 그래야지만 이제 피로를 개선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좋은 한의학적인 치료 방법이 있겠지만 그와 더불어서 목표의식을 잡는 거가 이 피로를 개선시키는 데 또 하나의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피로를 개선할 수 있는 음식들,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음식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이 허로 또는 이제 피로 환자들은 대부분 다 입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 음식이라는 표현보다는 사실 원래 잘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그나마 이 피로를 많이 좀 개선시켜 줄 수 있는 음식을 뽑으라면은 어떤 성분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이제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비타민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인데 아마 첫 번째로 마늘 같은 것들은 우리가 알리신이라고 하는 항산화 물이 많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뭐 부추. 부추는 한의학적으로 이제 구자라는 그 부추 씨가 구자인데 되게 좋은 보양약입니다. 그래서 이 부추도 도움이 많이 되기도 하고. 홍삼은 제가 여기 써놓은 이유가 사실 홍삼은 건강식품으로, 건강기능식품으로 좀 분류가 되어 있긴 하지만 원래 이제 한약재였었기 때문에 제가 그 좀 주의사항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아시겠지만 홍삼은 이제 사포닌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력 올리는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여러 가지 해산물을 제가 적어놨는데 굴, 홍합, 뭐 꼬막, 문어 이런 것들은 아마 우리가 기력이 떨어지거나 자양강장이 안 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성분 중에 하나가 이제 타우린이라는 성분인데 여기 밑에 제가 걸어놓은 이런 여러 가지 해산물들은 타우린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식품입니다. 근데 다만 제가 여기서 좀 주의를 드리고 싶은 게 홍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식품이라고 분류가 되어 있지만 앞서 우리 이제 장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음어 환자들은 식보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음어 환자가 이 홍삼을 많이 복용하는 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많이 나오는 건강식품 중에 뭐 논이가 요즘엔 또 유행을 하던데 그렇죠. 논이는 이제 파흑천이라고 하는 한약재로서 마찬가지 이건 보양약입니다. 따라서 음어 환자들 몸이 되게 허해서 음이 허해서 생기는 환자들은 몸이 이제 이런 논이 주스를 많이 복용을 하거나 논이 음식을 많이 먹으면은 몸에 열이 허번증이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제 요즘 그 수험 얼마 전에 수능이 끝났지만 이 수능을 준비하는 여러 가지 수험생들이 또 대치동의보에서 되게 유명한 이제 물범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되게 좋은 보양제로서 아주 유명한 그 수험생들 되게 유명한 게 있는데 사실 물범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유통의 문제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두 번째로는 그 자체가 너무나 열성이 많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음어 있는 환자들한테 문제가 있으니까 결론적으로는 음식을 드실 때도 그게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가 애매할 경우에는 꼭 한의사한테 상의해서 본인한테 맞는 음식을 잘 적절히 섭취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염창성 원장님, 요즘 같은 시기 호흡기 질환 환자가 주의해야 될 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앞서 장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 저희가 이제 아주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면은 호흡기 환자들은 온도차 또는 이제 기온차가 실내 차가 클 경우에 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외출을 하시거나 들어왔었을 때 그게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제 나가시기 전에 몸을 미리 잘 단장을 해서 추위에 이제 노출을 최대한 좀 피하셔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목 쪽이나 이쪽에 찬 기운이 많이 들어가니까 목을 잘 감싸주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뭐니 해도 이제 호흡기통은 건조하면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물, 수분 섭취, 충분히 따뜻한 물을 많이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